네, 각 후보에게 묻는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두 후보에게 모두 묻는 공통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복지입니다. 답변은 플러스 친구가 먼저 한 후에 안녕하세요가 하겠습니다. 답변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합니다. 최지희 기자 질문해 주세요. 공약에 대한 설명으로 제시하신 부분에서 플러스 친구는 배움 공동체 예를 연세대학교 튜터링 프로그램을 들고 성적 상세보기 프로그램은 건국대 예를 들고 강의 후기 백서는 경희대 교양 강의 평가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또한 안녕하세요에서는 그 인하대학교 국내국의 홍보를 위해서 그 한양대 공모전 개최를 사례로 들고 정석 게이트 강화를 중앙대 정석 게이트를 예로 드셨는데, 다른 학교의 좋은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시는 건 좋지만 좋은 제도를 어떻게 인하대에 맞게 적용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과 설명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또 공약이 좀 논리적이지 않아서 학우들이 공약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공약 중에서 성적 상세 보기와 주관식 강의 후기 백서 그리고 튜터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 맞죠? 네. 성적 상세 보기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에서 지금 시행 중입니다. 근데 많은 학우분들이 실제로 자신이 이제 성적을 다 공개되었을 때 자신이 왜 이런 학점에 대해서 받게 되었는지 충분히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이 받은 학점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출석률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과 관련된 교수님의 할당된 퍼센테이지마다 부여된 점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면서 성적에 대한 객관성도 확보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우분들이 자신이 어떠한 부분에서 미흡했는지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러한 성적 상세 보기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주관식 강의 후기 백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학우분들이 다음 학기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의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강의를 선택하고 신청하게 되더라도 그 강의가 자기가 생각했던 애초에 생각과는 다른 경우가 있어가지고 포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교수님들에게 양해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해당 교과 과목에 도우미를 모집해 가지고 도우미 분들을 통해 학기가 끝난 후 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취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과목에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각 들었던 실제로 그 강의를 들었던 학우분들의 설문조사를 취합된 정보를 모아가지고 인하광장에 올림으로써 학우분들이 좀 더 자신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뭔가 이미지화함으로써 자신이 나중에 어떤 과목을 들을지에 대한 위험 부담도 줄어드는 그런 이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튜터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세대에서 1대1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약 80팀이 정도 지금 수요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의 핵심 포인트는 자율적인 자발적인 학습 공동체이고요. 현재 많은 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지만 강의를 혼자 듣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절실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혼자 강의를 듣고 다음에 복습을 하려고 했을 때 그 과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되게 난감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인하광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막힙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로 이런 자율적인 상호학습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튜터의 경우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튜티에게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신이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튜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몰랐던 정보에 대해서 튜터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을 뿐더러 어쨌든 이런 개인과 개인의 이런 튜터링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그 이상 그룹과 그룹, 뭐 소모임과 학습 공동체, 이러한 제도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배움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지고 이런 모르는 것에 대한 지식도 형성이 되지만 혼자 다니는 학우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계시고 되게 외로운 그런 학우분들도 계신데, 이런 배움 공동체가 형성됨으로써 자신들의 이런 공동체성도 같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국내 국외 홍보를 위한 공모전, 로고 및 홍보 동영상 등 개최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인하대학교 아웃풋이 상당히 좋은데 인풋이 떨어지는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 말씀드리는데 학우분들에게도 총학생의 정보에 대한 홍보 필요하지만 저희 대외적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공약을 넣은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스펙 상당히 열풍이 지금 뜨겁죠. 요즘에 취업을 하려면 스펙이랑 학점 상당히 필수적인데요. 공모전 여는 건 학우들이 그만큼 스펙을 쌓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경험과 도전이 학교에게 이로운 도움이 된다면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었고요. 실제로 그 예를 저희 찾아서 한양대를 집어넣은 거고 한양대의 예를 따와서 공약을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고, 두 번째 공간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 문제 시급합니다. 송도 이전 말고는 거의 해결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간이 필요하신 학우분들, 첫 번째는 대학은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육, 두 번째는 쉬시는 분, 남자분들 상당히 저에게 많은 남아분들 얘기하시는데 남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공부할 스터디룸 부족하다,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공간이 부족한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최우선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교육 공간이었습니다. 시험 기간 때만은 어떻게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정석 지하 사석화 문제 해결, 갱신 주기 등이라고 했는데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시험 기간 때 정석을 딱 들어가면 발권을 할 수 없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열람실 문을 열어보면 비어있는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 공대 도서관, 그리고 IT 공대 도서관 보시면 공부를 하다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울 일이 있으면 써놓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 비우니까 딱 써놓고 다른 학우들이 쓸 수 있게 공간 활용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는데 정석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중앙대라든지 성대 같은 경우에 이런 제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정석은 발권 다 하고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나가죠. 게이트가 열려 있습니다. 많이 고장나 있고. 근데 카드도 찍지 않는 게 현실인데 카드를 필수화 시켜서 찍고 나가서 2시간 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시 찍고 들어오지 않으면 발권이 취소가 됩니다. 그럼 다들 학우들 그럼 어떻게 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러신 분들, 놀라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은 공부할 자리가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바꿔서 어떻게 하면 학우분들 공부할 수 있는 공간 만들까 해서 고민해서 나온 공약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또 정석 지상층 2, 3, 4층 9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시험 기간 때만이라도 11시까지 좀 늘려보자 라는 취지가 있고, 학생 식당 지금 공전이라든지 기숙사 지하에 다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에. 근데 막상 저희 학과는 개방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전화해봤습니다. 전화해봤더니 관리하시는 분 혹은 그리고 전기세 그리고 기물 파손 이 세 가지만 해결이 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확답을 받아서 저희 공약에 넣게 되었습니다. 네, 공통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안녕하세요가 먼저 답을 한 후에 플러스 친구가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버스 증차 문제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통합버스를 증차할 수 없는 상황은 학교 측에서 계속 주장해온 상황입니다. 통합버스의 증차는 학생들의 수요와 비용을 정확히 조사하여 정하는 것으로 학우들의 요구만으로 증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하차 통합버스의 경우 강남행 6시, 목동행 7시 반, 8시 반 차가 탑승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매 총학 선거 때마다 통합버스 증차 공약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실현하지 못하였는데 어떤 조사를 통해 이러한 공약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방법과 어떻게 차이점을 두고 통합버스 증차를 이루어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앞에 문구가 하나 있죠. 앞으로 입석이 안 된다고 라는 문구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5인승 버스에 50명의 학우들이 타면 기존 5명 서서 버스를 운행을 했습니다. 통학을 했는데 이제부터 입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증차를 해야 됩니다. 5명 학우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알아서 가세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 수요를 다시 조사를 해서 45인승 버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버스라도 예비차를 운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입석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공약을 넣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 그렇고요. 그리고 아침 1교시 늦을 수 없다. 아침 시간 주안역 셔틀버스 2대 동시 출발. 예, 자세히 설명드리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안역에서 내려서 학교에 오시는 분들, 1교시 오시는 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511 줄 엄청 깁니다. 그리고 셔틀버스 줄 엄청 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에 511 버스 좀 늘려볼까? 건의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했는데 511 버스 지금 현재 충분히 많이 다니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 셔틀버스 어떡하지? 셔틀버스 두 곳에서 동시 출발은 어떨까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공간이 두 개로 나뉘어서 상당히 북적북적할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래서 고민한 게 만약에 7시 5분 이렇게 출발을 한다면, 가장 수요가 많은 7시랑 7시 5분이라면 7시에 동시에 2대 버스가 출발을 한다면 한 번에 두 배 45인승이 아니고 45인이 아니고 90명을 한 번에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이 공약을 집어넣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요 조사를 해서 늘린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학교 측이 그 신세관광 측이 다 가지고 있고 그 수요에 맞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입석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1교시 어떻게 늦을 수 없게 할 것인지 공약에 넣은 거고요. 그리고 공약 설명회 하다가 의견이 나온 건데 1교시 뿐만이 아니고 2교시도 많은 인원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충분히 늘릴 생각 있습니다. 네, 플러스 친구의 답변을 듣기 전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준비 측의 실수로 나눠드린 종이와 현재 식순이 맞지 않습니다. 나눠드린 종이에는 등록금 다음에 청중 질문이 이어져 있는다고 써 있는데, 현재 식순은 등록금 주제가 진행하고 복지에 대한 진행이 있은 후에 청중 질문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친구 측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네, 통학버스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일단 안녕하세요 선거본부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수요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우들 중에서 자신이 오는 통학버스가 배차 시간이 어떠한 간격인지에 대해서도 모르신 학우분들도 있고, 실제로 30분 배차 간격을 놓쳤을 때 그 시간만큼을 기다려야 한다는 위험 부담도 많이 있고, 그 누적된 그 불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나누어 가지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증차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하지만 노선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은평구에 사시는 어떤 학우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구역으로 통학버스가 운행되지 않아서 되게 불편하다, 이러한 불만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적은 학우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45인승 중에 5인승밖에 못하는 5명밖에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노선을 추가적으로 개설해가지고 좀 더 많은 학우분들이 45인승에 좀 더 근거해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플러스 친구 측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공통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플러스 친구가 먼저 답변을 해주신 후에 안녕하세요가 답을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홍보팀장에 의하면 인하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학교 자체적으로 기술적 협의와 예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슬로건을 포함한 다양한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안녕하세요는 인하대 입학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고 하였고, 플러스 친구에서는 새로운 슬로건 공모전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학교의 계획에 대해 알고 이러한 공약을 준비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듣기 전에 양 후보 측에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하니까 시간을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이런 슬로건을 공모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요. 다만 이제 다른 좀 유명한 대학들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 학교의 슬로건이 있잖아요. 인하에서 배우고 세계에서 펼쳐라. 그런데 이런 슬로건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좀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인하대를 대표할 만한 슬로건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공약을 넣게 되었고, 저는 여기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즉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홍보팀장님과 미팅을 가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쭉 다 나열을 했더니 홍보팀장님의 생각과 거의 100% 정도, 100% 일치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했더니 홍보팀장님 말씀도 이러이러한 것들 다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총학생의 입장에서 이런 공약을 집어넣으면 학교 측에서 실행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공약을 직접 넣게 되었고, 홍보는 결론적으로는 예산 문제라고 합니다. 홍보팀장님의 열정이 너무 넘치셔서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으신데 지금 거의 못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은 것과 홍보팀장님이 하고 싶은 게 일치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약을 집어넣었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주 기자 추가 질문해 주세요. 예, 각 후보들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플러스 친구 측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실을 아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공약 내용에서 이 내용을 빼실 건가요? 저희 공약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게 아니라 학교 측이 이 슬로건을 새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거고, 학교의 어떤 계획과 무관하게 우리 학우분들에게 인하대를 대표할 만한 슬로건을 공모하겠다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질문은 예. 그 학교 측에서 추진하는 거랑 내용이 겹치니까 예. 굳이 두 개까지 다 추진할 필요가 있으신지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이유를 어떻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학교와 연계해서 이런 공모전을 같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측에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인하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개선 같은 경우는 이번 후보로 나오시기 전부터 얘기가 그 입학처하고에서도 나왔던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녕하세요 측에서 이걸 공약으로 내신 다음에 당선이 되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입학 홈페이지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거는 안녕하세요 측에서 뭐 물론 도움은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추진한 내용이 아닌데도 안녕하세요 측에서 달성한 그런 결과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약이 학교를 위한 것이고 인하대를 위한 것이지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면 충분히 도움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준비가 미흡하다면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학교 쪽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입학 홈페이지가 개선이 되고 홈페이지가 개선이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성공이라고 보지 않아도 이루어졌다면 그것에 만족할 생각입니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최지혜 기자 질문해 주세요. 네, 플러스 후보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연세대 튜터링 프로그램에서 진행하실 때 멘토와 멘티 이런 관계로 진행하시는데, 멘토를 할 때 보상의 개념이 없으면 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미리 말씀 못 해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학기 어쨌든 튜티를 위해 가지고 자신의 나름 재능 기부 형식으로 한 튜터 분에게는 소정의 이런 사회 봉사 학점, 이런 1학점 혹은 이런 튜터 장학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보 측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통학버스 하는 데 있어서 입석이 불가능하니까 예비차를 또 따로 운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소수 한두 명이 이렇게 3명 이 정도가 입석이 불가능할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예비차를 운행하실 경우에는 또 그 소수를 위해서 그 차를 운행하고 기사분이 움직이시는데 좀 비용이 또 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서도 그냥 예비차를 운행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총학생회 그리고 학교 측의 모든 행동에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될까? 45인승 버스는 안 되고 20인승으로 줄여야 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한 게 예비차를 스타렉스 정도로 몇 대 바로 두어서 즉석에서 운행이 가능하도록 두면 좀 더 학우들이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타당한 근거가 되는 것은 입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학우분들 5명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근거로 학교에게 건의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학우분들 편히 집에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지 공약과 관련한 두 팀의 공통 질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각 후보들에게 묻는 기자 질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답변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합니다. 먼저 플러스 친구에게 기자 질문 진행해 주세요. 남구 성폭력 예방연대를 남구청과 연대하여 함께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내에서는 이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성범죄 관련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규모가 작은 편이라 학우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학내 기관을 확장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굳이 남구 성폭력 예방연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구가 저 인천 지역 성범죄 발범률의 1위인 거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단히 저희 남구에서 생활하는 우리 인하대 학우들도 그렇고 남구 주민들도 정말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게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요. 실제 자유 게시판에서도 이런 어렵지 않게 치안 같은 관련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를 개입시키고 인천시가 개입하게 되면 인천시에 할당된 경찰분들도 투입하게 되시겠죠. 그래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와 남구 주민, 인하대 학생들이 3자로 구성된 공동의 테이블을 구성하여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예를 들어 가로등이나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가지고 성범죄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환경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과 아동분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 경찰 분들의 지원 확대를 예를 들어 하면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인천시 남구에 발생하고 있는 성폭행 발범률이 줄어들고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인천시와 협의가 되신 내용이신 건지, 그리고 또 만약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에 대해서 조사가 되셨는지,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조사가 되셨다면 그거는 인천시 쪽에 일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그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미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성폭력이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라고 해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구민 연대를 구성해가지고 현재 실행 중입니다. 또한 마포구에서는 소금길 같은 특수한 거리를 조성해가지고 치안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환경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 남구라는 지역이 이제 인천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발범률 1위라는 딱 객관적인 조건만 보았을 때 충분히 시와의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에 대해 가지고 모든 인천시에 시에 소속되어 있는 인하대 학생이고 남구 주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기구를 논의하는 테이블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만약 같은 노력을 이런 성폭력 문제에 쏟아붓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남구 전체로 확대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교내에 집중시키는 게 우리 학우들한테 미치는 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요? 저희 학교 내에서도 지금 밤이 되면은 불이 없어서 어두운 거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게 성폭행 관련해가지고 성범죄 관련해가지고는 교내 교회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이런 남구 시의회와 협상을 해가지고 전체 차원에서의 남구 지역 사회에서의 성폭행 발범률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라는 입장도 있지만요. 현재 제가 이렇게 낮에
오후에만 돌아다니다가 보더라도 인하대가 매우 어둡고 또 시험 기간에 자칫 늦게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갈 때 정석 뒷길이나 하이데거 같은 공간에 관련해서는 매우 치안이 매우 고민스럽고 되게 심각한 수준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공약집에 보시면요, 교내 외진 곳에 비상벨이나 비상 전화를 설치하여 가지고 이거는 남성분도 치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여성분들보다는 덜 할 수 있지만 모든 학내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어필될 수 있고 또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설치하여 가지고 인하대 내에서도 이런 성폭행 발범률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전 반값 프로젝트 공약에 대해 질문합니다. 재정위기 단체의 지정 기준이 40% 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인천시의 재정 상태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공약을 보면 인천시와 공조하여 공공기숙사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인천시 재정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고 이외로 내일로 반값 티켓은 내일로를 이용하는 학우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런 점에서 맹점이 있고 학생 식당 가격 인하 공약 역시 지금의 학생 식당 메뉴의 가격이 평균 2,200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굳이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학우들이 이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공약인 만큼 도전 반값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과 필요성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인천시의 상황을 좀 알아보고자 시의회 의원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이 시의회 의원님이 올해 이미 자금 유동성 위기에서 인천시가 벗어난 상태고 재정 위기는 이로써 좀 벗어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다. 또 GCF 등의 유치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하지만 그래도 인천시 재정이 열악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천시 우선 처음 말씀해주신 공공기숙사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런 인천시 공공기숙사 건립 추진의 모든 재정적 부담을 인천시에 부담을 하게 할 생각이 아니고요. 우선 사례를 두 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서울 홍제동에 국민주택기금 70억과 사학진흥재단에 62억을 투입해서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는 매년 한두 지역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공공기숙사 건립을 해나갈 것이라고 표명을 했고요. 이것처럼 이 70억과 62억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돈을 갚아 나가는 건 이 건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학생들의 한 달에 내는 월세나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조금씩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20년을 잡고 이렇게 갚아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교과부에서는 매년 한두 지역을 선정해서 공공기숙사를 건립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천시가 이런 토지를 제공하게 되면 토지는 저희 공약집에서 보시면 이제 유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로 합의를 해놓은 상태고 이 유수지를 활용해서 토지를 제공하게 되면은 재원을 교육과학기술부나 이런 데서 많이 따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공공기숙사 건립의 형태인데 서울시에서는 순천시, 태안군, 예천군 등과 함께 서울 내발산동에 대학생 희망동지 공공기숙사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땅을 제공하고 순천시, 태안군, 예천군에서 건축 기금을 제공을 하면은 이 기숙사에 우선적으로 순천시, 태안군, 예천군 지역의 학생들이 이 공공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몇 개의 방을 열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시재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원을 따내온다든지 아니면 인천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인천시에 많은 대학생들을 보내는 지방 지역들과 연계해서 MOU를 체결해서 이런 건축 기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친구 측은 답변 제한 시간 3분을 초과했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업 페스티벌에 관련한 공약을 내셨는데요. 페이스메이커가
학교 축제와 더불어 제공한 취업 페스티벌은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페이스메이커의 취업 페스티벌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시한 공약이 좋은 취지임은 알겠으나 이전 페이스메이커가 주최한 페스티벌과 다른 획기적인 기획이나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는데 학우들의 저조한 참여율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구성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 취업 페스티벌을 대체할 프로그램으로 미래 직업과 함께하는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유치하겠다라고 공약에 걸었습니다. 이 미래 직업과 함께하는 청년 일자리 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의 어떤 취업 박람회나 이런 게 좀 기존의 이런 방식이 일방적으로 취업처를 제공하면 그 곳에 가고 싶어 하시는 학우분들이 가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결국에 요즘 취업이 힘들다 하는 이유가 취업을 할 수 있는 파이는 적은데 가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색다른 어떤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미래 직업이나 대안 직업 등의 일자리를 학우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뭔가 지금 약간 블루오션으로 평가가 되는데 아직 일반적으로 널리 퍼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우분들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학우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좀 파이를 넓히는 의미로 이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학우분들에게 이 자리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어떤 직업들을 소개받을 수 있는지도 잘 알려내면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 신문 3월 12일자 기사를 보시면 인하대학교 영명 포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코레일의 관계자에 의하면 교명 혹은 단체명을 영명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이에 따른 분쟁으로 2009년 이후로 지역과 관련된 영명 편기 이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법이 수인선에 인하대 영면 제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제정되어 있는데 이를 미리 조사하시고 공약을 만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레일 측과 좀 접촉을 가졌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앞에 개통되는 이 가칭이죠. 용현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칭이 돼 있는 이 역이 지금 현재 그 행정상 용현동과 하익동에 걸쳐 있는 상태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 되게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용현동 주민들은 용현역으로 하고 싶고 하익동 주민들은 하익역으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지역에 한해서만큼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건물이나 랜드마크의 이름으로 그 역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역명이 결정되는 시기가 이제 역이 개통되기 한 7, 8개월 전에 역명제정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나가는데 이런 사실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역명제정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인하대역으로 이름을 정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저희의 의견을 담은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코레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복지 공약과 관련한 질문에 플러스 친구의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안녕하세요에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학습 공간 확보를 위해 정석 열람실과 학생 식당을 개방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석 열람실과 학생 식당을 개방했을 때 관리 비용과 학생 식당을 운영하는 외주업체와 협의는 되셨다고 하셨고 일단 또한 정석 열람실과 학생 식당을 개방해야 할 만큼 수요가 조사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확한 수요 조사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우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원하시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녁 시간 9시, 8시 되면 정석 열람실, 지상 열람실에서 나가야 되는 거 너무 불편하다. 11시까지만이라도 기숙사 들어가기 전까지만이라도 계속적으로 앉아서 공부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솔직히 말해서 정석 지상 열람실도 수요가 너무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학생 식당을 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토익과 오픽을 대학교라는 공교육에서 개설하겠다고 하셨는데 토익과 오픽이 3학점으로 개설될 경우에 우리 등록금의 6분의 1, 그래서 문과대 같은 경우 56만 원이고 이공계는 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은 보통 학원과 다를 바가 없고 이미 학교에서 YBN과 연계하여 공동구매 방법으로 학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요 조사를 통해서 대학교에서 학원과 같은 과목의 수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셨는지, 만약 개설한다면 일반 학원의 수업과 어떤 차별성을 둘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요조사 제가 추천서를 받으면서 직접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정확한 수요조사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토익 스피킹, 오픽, 스펙 열풍으로 학우들이 상당히 필수적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양과목으로 신설하겠다고 공약으로 넣었고요. 그러면 또 반문하십니다. 학우분들이 학원비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점수를 실질적으로 올리려면 하루에 최소 몇 시간씩 5일 내내 다녀야 되는데 그 학점으로 등록금으로 그 수업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 그럴 때면 저희는 답변합니다. 교양 과목으로 신설하겠다. 그리고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해드리겠다. 실질적으로 1, 2학년 분들 3학년, 4학년 돼서 학원을 다니시는데요. 1, 2학년이 되면 1, 2학년 분들도 토익, 스피킹, 오픽 준비를 하실 때 대충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점수가 오를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교양 과목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럼 이걸 꼭 들어야 되느냐라는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학우들이 원한다면 그 강의를 개설해야 된다는 취지로 교양 과목으로 신설하겠다고 공약에 넣은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하대는 타 학교에 비해 홍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동국대의 경우 홍보 예산이 1년에 12억이고 건국대는 15억임에 반하여 우리 학교는 1년에 7억에 불과합니다. 한아래 홍보의 경우 이번에 블로그 홍보가 시작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아까 홍보팀장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학교의 홍보 예산 사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홍보에 대한 학교의 지원을 증대시키도록 학교를 어떻게 설득시킬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예산 사정 알고 있었고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서 실제로 한아래도 다 없어졌고, 한아래 인하누리 이번에 총학생의 페이스메이커 총학생회 때문에 이나아띠라는 또 다른 홍보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산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예산 사정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전 준비를 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외주 업체에 맡기게 되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학교 자체 인하대 학우분들의 능력을 좀 더 발휘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학교 측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저희 공약 만약 저희가 당선된다면 공약의 힘은 실로 엄청나다고 생각이 듭니다. 18,000 학우들이 공약을 직접 읽으시고 투표하신 거기 때문에 학교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예산을 좀 더 많이 달라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종 목표가 홍보이기 때문에 홍보에 물론 비용이 많이 들지만 홍보를 잘할 수 있다면 총학생의 어느 정도 예산은 투여하여 홍보에 좀 활성화를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마이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도 이전, 단대 통폐합 등의 문제는 학교가 학생들, 교수들조차 알지 못하게 진행하고자 해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저번 송도 이전 공청회의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자료 공개조차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소도 미흡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준비 과정에 미흡함과 학교와 학생들 간의 쌍방향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모토 중에 아까 말씀드린 거가 계속 반복되는데 소통이 있었죠. 공청회 자리에 어떻게 하면 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한 예로 이번에 총학생회에서 공청회 자리를 열었죠. 주관이 총학생회였습니다. 주관인 총학생회에서 사회도 보고 진행도 하고 질문도 직접 하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공청회 자리라 하면 학우들과 쌍방향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하는데 오랜 시간, 장시간 정보 전달만 하고 학우들의 질문을 거의 받지 않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에 총학생 입장에서 학교에 끊임없이 소통하여서 공청회 자리에서 정보 전달이 아니고 그 정보 전달할 내용을 미리 받아 학우들에 공표하고 총학생의 대로의 의견, 그리고 개인분들은 개인 학우분들의 의견, 뭐 소모임이면 소모임, 동아리면 동아리의 의견들을 취합해서 다 같이 평등한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복지 공약과 관련한 두 팀의 질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어서 복지 공약에 대한 후보 간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는 상대팀에게 질문을 2개까지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2분,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플러스 친구에게 질문해 주세요. 예,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 총학생회 그리고 현 학생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공약에 넣었던 내용을 다시 새로운 공약으로 넣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수업 만들기 위해서 성적 상세 정보 공개라는 게 있었는데 현재 페이스메이커 총학생회에서 협약서에서 도장을 찍힌 내용입니다. 중간고사 과제물 플러스 여기 없는 내용으로 퀴즈 공개가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출석률은 빠진 이유가 4학년 학생들 면접 보러 가시고 취업 준비하시는데 많이 결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 재량으로 지금 출석률을 이렇게 빼고 지금 총학생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진행되는 사항을 혹시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똑같은 맥락으로 맨 뒤에 보시면 4호관 남유 아까 말씀 많이 드렸죠. 2호관 이북 4층 6층 휴게실 남학생 수면실로 리모델링이라는 넣으셨는데 현재 공대 학생회장님이셨고 지금 현대 공대 학생회에서 진행 중이고 예산이 거의 결정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북 4층 6층 휴게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추경 예산안에 이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학우들에게 설문을 받았고, 그 결과 이 수면실과 스터디룸으로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자, 학교에 요구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학교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아직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라고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년에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책임져 나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적 상세 정보 같은 경우도 약간 교수님 재량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이 총학생회 공약으로 교수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성적 상세 정보를 공개를 해 나가자라고 이야기할 생각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더 없으십니까? 예,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반값 예, 지금 말이 많은데요. 내일로 열차 티켓 반값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하광장에 지금 3천만 원이라는 뭐 한 학우의 말이 있었고, 그리고 인하대학교 국토대장정을 제가 만든 사람으로서 국토대장정에 3천만 원이 들어갔다라는 이 기존에 열차 티켓 반값 지원 어떻게 할 거냐, 3천만 원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질문에, 어떤 학우분의 질문에 플러스 친구 측에서 3천만 원은 국토대장정에서 들어간 3천만 원을 이번에 끌어다 쓰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3천만 원에 대한 말씀이 어떤 근거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만 25세 미만의 학생들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남학우가 많은 인하대학교에서 형평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당선이 되면 열차 티켓 반값 지원이 되겠다라는 말은, 저희를 뽑으신다면, 저희가 당선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겠다라는 것은 금품 향응의 약속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해드리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공약들이 다 학우분들에게 어떤 이런 혜택을 드릴 테니까 저희를 뽑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총학생의 예산을 통해서 또 총학생의 노력을 통해서 학우분들에게 이런 복지적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코레일 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코레일 본부에 문의한 결과 티켓 단체 구입을 할 경우에 가격 할인을 포함해서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얻었고, 이후에 이제 당선이 되면 코레일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거쳐서 단체 구매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고, 또 이 외에도 총학생의 예산 중에 이제 문화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좀 더 많은 학우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국토대장정에 지원이 됐던 그 예산도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폭넓은 학우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했고, 그런 고민에 근거해서 이런 내일로 반값 지원이라는 공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3천만 원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그 얘기를 전에 들은 얘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나 국토대장정에 3천만 원이 지원이 됐다라는 얘기를 중앙운영위원회인가 좀 이 술자리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명확한 근거 없었지만 그 정도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돈이면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사과를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플러스 친구는 안녕하세요에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복지라는 것이 전체 학우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복지 사업이 있는 반면 단대별이건 학년별이건 이렇게 해결돼야 할 부분이 되게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복지 및 환경 개선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보니까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학년별로나 단대별로 어떠한 복지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일단 단대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천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공약 넣었냐고 많이 뺐습니다. 많이 뺐는데 단대별로 말씀드리면 단대별로 잘 화합하지 못하고 융합하지 못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학생의 활동만 사업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대별로 활동을 할 시에 시기가 겹친다면,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의견을 모아서 시기가 겹친다면 단대별로 단대끼리 같이 화합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정선 농촌분들과 함께하는 뭐 IT 공대 했었죠. 참 좋은 활동 같았고요. 그리고 단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모임이나 동아리 같은 경우 공연하시는 분들 공연 문화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조그맣게 썼는데 후문과 활성화, 그런 분들 저희가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있는데 같이 공연을 하면 좀 좋겠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문과에 저희가 비용 지원해드리고 싶지만 지원 못해드릴 수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자리는 마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인화광장에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해우소라고 소규모로 지금 공모전에서 하는 활동인데 학우들이 많이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활동들 준비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토익 오픽 스피킹 같은 경우는 1, 2학년 위주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분야별로 나눈다면 기숙사 자치위원회와 협의하여 뭐 와이파이, 뭐 엘리베이터 문제, 통금시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쪽 분들, 그리고 여학우분들은 여성 용품 자판기, 그럼 남학우분들도 요즘 서강대 얘기로 말 많죠. 근데 저희는 남학우가 많은 학교, 예비군을 가면 10,000원씩 돌려받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다 잘 모르시죠? 저희는 밥 나오고요, 버스도 있고요, 10,000원을 돌려받고 저희는 오면은 다 같이 후분해서 잘 즐기는데 여학우분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판기를 넣었고, 그리고 흡연자분들, 비흡연자분들, 저 같은 경우는 비흡연자인데 흡연자분들 정성 매점에 이제 흡연 공간 있죠. 비가 오면 다 이렇게 들어가서 피시더라고요. 너무 모습이 안쓰러워서
지붕 설치하자 이렇게 공약을 넣었습니다. 답변되셨나요? 플러스 친구는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 기자분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